밤마다 시계를 보며 뒤척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겨우 2시간밖에 안 잤네. 아침이 오는 게 두렵고 낮에는 늘 피곤해서 일상이 힘들어집니다. 이런 경험은 나만 겪는 게 아닙니다. 68세 김영수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15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리며 수면제를 복용하셨지만 효과는 점점 줄고 아침마다 더 지치셨습니다. 그런데 단 10초 습관을 알게 된 뒤 지금은 매일 밤 6시간 이상 연속으로 꿀잠을 주무십니다. 오늘은 그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밤에 2번 이상 깨신 적이 있나요?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힘드신가요? 낮 동안 자꾸 졸리고 무기력함을 느끼시나요? 이 중 한 가지만 해당되더라도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원래 잠이 줄어드는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숙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점점 잠이 얕아질까요? 우리 몸에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저녁만 되면 졸음이 쏟아졌지만 지금은 밤늦게까지 정신이 또렷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낮 동안의 활동량이 줄고 근력도 약해지면서 몸이 충분히 피곤하지 않은 것도 이유입니다. 게다가 깊은 잠의 비율이 줄고 얕은 잠이 늘어나 작은 소리에도 쉽게 깨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잘 못 자는 문제를 머리로만 해결하려 하지만 사실 몸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잠이 얕아지고 근육을 키우면 잠의 질도 좋아집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매일 새벽 2시만 되면 화장실에 가고 다시는 잠들지 못하셨습니다. 무려 8년 동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와 까치발 들기를 매일 조금씩 하셨습니다. 처음엔 10번도 힘드셨지만 2주 만에 30번을 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날부터는 밤새 한 번도 안 깨고 아침까지 주무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주 간단한 근력 운동이 수면을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햇볕을 30분 이상 쬐어보세요. 햇볕을 받으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고 저녁이 되면 이 호르몬이 멜라토닌으로 변의 숙면을 돕습니다. 특히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세로토닌 생성 능력이 젊었을 때보다 80%나 줄어들기 때문에 아침 햇볕이 더욱 중요합니다. 저녁 식사도 바꿔야 합니다. 상추에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성분이 들어있고 바나나는 수면 호르몬의 재료가 되는 트립토판과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꿀물 한 잔은 멜라토닌 생성을 돕는 작은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반대로 커피, 홍차, 녹차, 초콜릿 같은 카페인 음식은 오후 2시 이후에는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는 휴대폰과 텔레비전을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폰 불빛은 뇌를 속여 아직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대신 종이책을 읽어보세요. 두꺼운 역사책이라면 금방 졸음이 찾아옵니다. 걱정 때문에 잠을 설치신다면 걱정 노트를 활용해 보세요. 자기 전에 걱정되는 일을 종이에 적고 덮어두면 뇌가 안심하면서 편안해집니다. 라벤더 향기도 좋은 도우미가 됩니다. 베개 옆에 라벤더 오일을 두고 향을 맡으면 긴장이 풀리고 몸이 이완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귀 뒤 머리뼈가 끝나는 부분, 움푹 들어간 지점이 있습니다. 이곳을 풍지혈이라고 부릅니다. 손가락이나 폼롤러를 이용해 이곳을 10초간 지그시 누르면서 천천히 호흡해 보세요. 서울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풍지혈 지압은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 뇌의 수면 스위치를 켭니다. 82세 최영철 어르신은 이 방법을 실천한 첫날, 평생 먹던 수면제를 끊고 5분 만에 깊은 잠에 빠지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법이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질에 따라 맞춤 습관을 적용하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은 얼굴이 붉고 손발이 뜨거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취침 전 시원한 물에 발을 담가 보세요. 열이 내려가면서 숙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몸이 냉한 분들은 손발이 차고 여름에도 이불을 덮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따뜻한 족욕이 좋습니다. 발을 따뜻하게 데우면 온몸이 편안해지고 수면의 질이 높아집니다.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은 사실이 아닙니다. 술 한 잔이 잠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오해입니다. 술은 오히려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낮잠이 밤잠을 방해한다는 것도 반드시 사실이 아닙니다. 2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은 오히려 밤잠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오후 3시 이후의 낮잠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낮에도 몹시 졸리고 피곤하다면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가족들이 코골이가 심하다고 한다면 역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이 모든 방법을 2주 이상 실천했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다면 전문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다시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숙면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침 햇볕을 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기본입니다. 저녁 식사에서는 상추와 바나나, 꿀물 같은 음식을 챙기고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식은 오후 이후로는 피해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는 휴대폰을 멀리하고 종이책을 읽어보세요. 머릿속이 복잡하다면 걱정 노트에 그날의 고민을 적고 덮어두시면 됩니다. 라벤더 향기를 곁들이면 더 쉽게 긴장이 풀립니다. 그리고 귀 뒤 풍지열을 지그시 눌러 뇌의 수면 스위치를 켜보세요. 자신의 체질을 살펴서 열이 많은 분은 시원한 족욕을, 몸이 냉한 분은 따뜻한 족욕을 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에서 어떤 것을 먼저 실천해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시니어분들의 삶을 바꾸는 소중한 힘이 됩니다. 오늘 밤부터 달라질 여러분의 숙면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밤마다 시계를 보며 뒤척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겨우 2시간밖에 안 잤네. 아침이 오는 게 두렵고 낮에는 늘 피곤해서 일상이 힘들어집니다. 이런 경험은 나만 겪는 게 아닙니다. 68세 김영수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15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리며 수면제를 복용하셨지만 효과는 점점 줄고 아침마다 더 지치셨습니다. 그런데 단 10초 습관을 알게 된 뒤 지금은 매일 밤 6시간 이상 연속으로 꿀잠을 주무십니다. 오늘은 그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밤에 2번 이상 깨신 적이 있나요?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힘드신가요? 낮 동안 자꾸 졸리고 무기력함을 느끼시나요? 이 중 한 가지만 해당되더라도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원래 잠이 줄어드는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숙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점점 잠이 얕아질까요? 우리 몸에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저녁만 되면 졸음이 쏟아졌지만 지금은 밤늦게까지 정신이 또렷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낮 동안의 활동량이 줄고 근력도 약해지면서 몸이 충분히 피곤하지 않은 것도 이유입니다. 게다가 깊은 잠의 비율이 줄고 얕은 잠이 늘어나 작은 소리에도 쉽게 깨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잘 못 자는 문제를 머리로만 해결하려 하지만 사실 몸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잠이 얕아지고 근육을 키우면 잠의 질도 좋아집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매일 새벽 2시만 되면 화장실에 가고 다시는 잠들지 못하셨습니다. 무려 8년 동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와 까치발 들기를 매일 조금씩 하셨습니다. 처음엔 10번도 힘드셨지만 2주 만에 30번을 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날부터는 밤새 한 번도 안 깨고 아침까지 주무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주 간단한 근력 운동이 수면을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햇볕을 30분 이상 쬐어보세요. 햇볕을 받으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고 저녁이 되면 이 호르몬이 멜라토닌으로 변의 숙면을 돕습니다. 특히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세로토닌 생성 능력이 젊었을 때보다 80%나 줄어들기 때문에 아침 햇볕이 더욱 중요합니다. 저녁 식사도 바꿔야 합니다. 상추에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성분이 들어있고 바나나는 수면 호르몬의 재료가 되는 트립토판과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꿀물 한 잔은 멜라토닌 생성을 돕는 작은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반대로 커피, 홍차, 녹차, 초콜릿 같은 카페인 음식은 오후 2시 이후에는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는 휴대폰과 텔레비전을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폰 불빛은 뇌를 속여 아직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대신 종이책을 읽어보세요. 두꺼운 역사책이라면 금방 졸음이 찾아옵니다. 걱정 때문에 잠을 설치신다면 걱정 노트를 활용해 보세요. 자기 전에 걱정되는 일을 종이에 적고 덮어두면 뇌가 안심하면서 편안해집니다. 라벤더 향기도 좋은 도우미가 됩니다. 베개 옆에 라벤더 오일을 두고 향을 맡으면 긴장이 풀리고 몸이 이완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귀 뒤 머리뼈가 끝나는 부분, 움푹 들어간 지점이 있습니다. 이곳을 풍지혈이라고 부릅니다. 손가락이나 폼롤러를 이용해 이곳을 10초간 지그시 누르면서 천천히 호흡해 보세요. 서울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풍지혈 지압은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 뇌의 수면 스위치를 켭니다. 82세 최영철 어르신은 이 방법을 실천한 첫날, 평생 먹던 수면제를 끊고 5분 만에 깊은 잠에 빠지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법이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질에 따라 맞춤 습관을 적용하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은 얼굴이 붉고 손발이 뜨거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취침 전 시원한 물에 발을 담가 보세요. 열이 내려가면서 숙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몸이 냉한 분들은 손발이 차고 여름에도 이불을 덮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따뜻한 족욕이 좋습니다. 발을 따뜻하게 데우면 온몸이 편안해지고 수면의 질이 높아집니다.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은 사실이 아닙니다. 술 한 잔이 잠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오해입니다. 술은 오히려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낮잠이 밤잠을 방해한다는 것도 반드시 사실이 아닙니다. 2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은 오히려 밤잠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오후 3시 이후의 낮잠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낮에도 몹시 졸리고 피곤하다면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가족들이 코골이가 심하다고 한다면 역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이 모든 방법을 2주 이상 실천했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다면 전문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다시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숙면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침 햇볕을 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기본입니다. 저녁 식사에서는 상추와 바나나, 꿀물 같은 음식을 챙기고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식은 오후 이후로는 피해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는 휴대폰을 멀리하고 종이책을 읽어보세요. 머릿속이 복잡하다면 걱정 노트에 그날의 고민을 적고 덮어두시면 됩니다. 라벤더 향기를 곁들이면 더 쉽게 긴장이 풀립니다. 그리고 귀 뒤 풍지혈을 지그시 눌러 뇌의 수면 스위치를 켜보세요. 자신의 체질을 살펴서 열이 많은 분은 시원한 족욕을, 몸이 냉한 분은 따뜻한 족욕을 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에서 어떤 것을 먼저 실천해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시니어분들의 삶을 바꾸는 소중한 힘이 됩니다. 오늘 밤부터 달라질 여러분의 숙면을 기대합니다.